대안이 있냐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른 채 앞을 향해 달려가도록 규정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이거를 어느 순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절대로. 삶의 실상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느닷없이 외부로부터 와서 우리 삶을 어느 순간부터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보학이 필요하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따져 들어가면 바로 이제 100년 전 1907년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런 시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삶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존재하는 그 순간. 그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고 몇천 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개보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알아야, 그래야 제가 고전을 읽고 고전을 리라이팅하고 글쓰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야 이제 이 고전은 과거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고전이 오래된 미래가 될 수 있는 역설도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내 삶의 현장, 그 근원을 이제 탐색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이 3권이 됐는데, 이 작업을 사실 30대 후반에 대학원에 재정권 안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19세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20세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게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시기에 나온 신문을 많이 봐요. 그때는 지금 뭐 네이버 뭐 다음 포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센 게 신문이었어요. 이 신문을 통해 서구가 서구 문명이 도래하고 모든 정보가 직결되고 거기에서 어떤 행동 지침이 나오고, 그래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을 읽는 이제 스터디를 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이거를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근대성의 기본 키워드, 계몽, 그 다음에 연애, 그리고 위생이라고 하는 이제 3가지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신문이 지금 보면 뭐 약간 이제 그 고어도 있고 그래서 좀 낯설기는 한데 읽으면 그게 재밌어요. 뭐 별의별 내용이 신문 안에 다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아직 이렇게 문화가 균질화가 안 돼서 신문에 굉장히 욕설도 많아요. 자기와 입장을 달리하면 막 엄청 심하게 논설에 욕이 들어있어요. 사투리도 들어있고 뭐 고어도 들어있고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디어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런 이제 정론지였어요. 대한매일신보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건 독립신문. 독립신문 들으셨죠? 최초로 한글로 이제 매체가 된 거. 네, 독립신문, 또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한문이 많았던 건 황성신문. 이제 이런 것들이 1910년에 되면 이제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일제가 이제 통치하면서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 이전에 계몽주의자나 민족주의자나 그때 이제 유학 1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근대화의 비전을 조선의 이제 이 조선인들에게 제시를 했던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거를 그 현장을 이제 추적하는 게 바로 개보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이제 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그런 태도로 시작이 됐는데, 고전 평론가가 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근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이 표상이나 이미지의 뿌리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안다는 건
고전을 평론하는데도 너무 큰 이제 저에게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IMF 이후에 이렇게 살고 뭐 그 전에 가면 88 올림픽 이후부터 그다음에 상공화국 이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화를 추론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본적인 세팅은 1907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시절에 나온 이제 뭐 민족 담론, 이런 민족이나 교육 이 담론하고 이광수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뭐죠? 그 소설을 통해서 근대적인 연애 그리고 성에 대한 담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그 도덕관념, 뭐 연애 패턴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이광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좀 놀라게 됩니다. 자기의 고유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애에 대한 거는 왠지 나만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기본 구조가 너무 동일한 거죠. 그 100년 전에 나온 연애 소설을 보는데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똑같다.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 아우르게 되는 게 뭐냐면 위생담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몸을 보는 시선이 연애 패턴을 만들고 그 국가나 민족의 담론, 교육 담론을 만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보는 몸, 그거는 이렇게 이제 해부도에 있는 이런 몸이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의 그 몸. 그래서 이 해부도에는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해부를 하죠, 사람을. 뒤태가 없죠, 뒤태가. 뒤태는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뒷면이 되게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는 이 조태양 방광경이라고 이 혈이 뒤에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가 시작될 때는 전부 다 요 목 뒤에 있는 요 혈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심상치 않다는 때는 목을 감싸야 돼요. 무조건. 감기가 시작되는 출발이 방광경이에요. 그리고 이 등에 이제 심장이 있고 이 엉덩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많은데 현대 그 위생담론의 해부도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면만 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공간적으로 분할을 해요. 공간 분할을 하죠. 장기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굉장히 아주 평면적이고 균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대전제. 그래서 이 뒤도 중요하지 않고 타자, 외부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균이 병을 만들기 때문에 세균을 막아야 돼. 그게 위생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청결, 강박증, 목욕을 해라, 뭐 침 뱉지 마라, 막 이런 게 이제 신문에 이제 노상 나옵니다. 길 갈 때 뭐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가지 마라. 길을 막기 때문에 이건 안 좋다. 길 가다가 똥을 좀 누지 마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길 가다가 그냥 급하면 아무 데서나 분리를 받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자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하시죠. 3번 하시죠. 끝나는 대로 하시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물은 고갈되죠. 근데 그래서 내가 생태주의자, 에콜로지스트가 되려면 제일 먼저 샤워를 금지해야 됩니다. 샤워를 안 하는 게 이 지구를 보존하는 운동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샤워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차를 버리는 거, 집을 줄이는 거. 이런 걸 하면 저절로 이 그 지구 환경에 과 공감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누리면서 지구를 보호해야 돼. 이런 거는 이제 판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안과 밖을 나누고 앞뒤를 나누고 이제 세균하고 몸을 나누게 되니까
위생이라고 하는 담론이 인체를, 사람의 몸을 너무 균질화해서 이제 이 척도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정상성이라고 하는 척도, 정상이라고 하는 이 척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은 해부학적인 신체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럴 때는 이 생명에는 타자도 있고 앞과 뒤도 있고 이게 몸과 자연과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이런 식으로 균질화가 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가 않는다. 어디서부터 나고 어디가 넌지 이런 구별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죠. 근데 지금 여름이 너무 빨리 왔죠. 근데 봄이 어땠는지 아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근데 올 봄은 꽃이 너무 빨리 폈어요. 겨울에 또 입춘되자마자 그 막 눈폭탄이.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중간이 없는 분기예요. 뭐가 일어나면 굉장히 지금 과격하게 지금 치성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인데 지금 초여름인데 열대야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올해의 운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작년에 건강했다. 그게 올해도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10대 때 건강해서 20대에도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돼요. 20대 때 굉장히 약불인데 오히려 30, 40대에 더 건강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빌빌했는데 올해 막 펄펄 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이 절대로 균질적으로 되지 않는데 사람 몸을 균질화시켜 놓는 거예요. 위생이랑.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도 예측대로 되지가 않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몸이 이런 몸을 가지면 연애도 이제 그런 굉장히 균질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신문에 나오는 연애를 보면 둘이 서로 특히 교회 같은 데서 만나서 서로 탐색을 한다. 이제 그래서 한 2년 정도 서로 대화를 해보고 서로 마음이 있으면 그때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뭐 한다. 이런 이제 순서가 굉장히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고 싶으면 교회를 많이 다녔죠. 그래서 교회가 약간 이제 연애 장소가 됐는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연애하고 거리가 먼 분이잖아. 모태솔로고 동정녀에게서 낳고 연애를 하라고 하셨나? 성경에 혹시 나오나? 근데 왜 교회가 연애 장소가 되고 또 연애를 하는 남녀가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가 교회가 됐을까요? 근데 이때 시작이 돼서 지금 보면 멜로드라마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남녀는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 연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실 텐데 그거를 뭐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어주죠?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너무 모독이죠. 모태솔로인 분한테 가서 우리의 사랑을 막 허락해달라고 이러면 이건 좀 반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이런 거 출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냐면 연애와 결혼은 절대 삶을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절에는 잘 안 가요. 멜로디도 절은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기독교는 성욕이 가장 사실 성욕을 어떻게 보면 금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동정녀잖아요. 그런데 연애의 장소가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근대성이 갖는 아주 독특한 지점인데 그래서 이제 섹슈얼리티하고 긴밀하게 결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멜로를 볼 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연애 이런 거하고 저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소설에 연애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렬한 기독교 신자고 열렬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들이 하는 연애는 뭐냐? 민족이나 기독교만큼으로 고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섹슈얼리티가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섹슈얼리티가 없는 연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뭐 플라토닉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브는 뭐냐면 진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여성 남성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진 뭐 이런 건데, 그렇다고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멜로의 주인공들이 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서로를 열망하는데 어떻게 섹슈얼리티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욕을 안 느끼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제 말이 이상한가? 제가 지금 너무 성욕을 안 느끼면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잖아요. 성욕을 안 느끼는데 너무 좋아. 그게 뭘 지금 뭐 이루어질 수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지금. 왜 가서 기도를 하고 뭐 부모님이 죽어도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막 흙을 부모님은 눈에 넣고 막 이러면서 이걸 이루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얼마나 카오스적인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연애를 이광수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소설은 이렇게 쓰지 않는데 지금 멜로 드라마가 이런 걸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연애가 시대의 화두인데, 지금 이렇게 대중문화를 보면 여성은 멜로에 중독이 되고 남성들은 뭐에 중독돼 있죠?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포르노를 보면 굉장히 뭔가 부도덕하다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 멜로도 굉장히 변태가 됐어요. 변태가 됐다는 게 뭐냐?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에서 벗어나는 건 다 변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소거하면서, 그러면 사랑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치 어디 별도로 있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완벽히 여성의 성욕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자주 구하지만 해품달에서도 여성은 성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남자도 거의 없어요. 그런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8년이나 기다리고, 그거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전제가 돼 있고, 그래서 8년 만에 만났는데 손 붙들고 자고 있어요. 이거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 남성에게는. 근데 이게 그리움이 그러면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걸 우리는 그냥 우정이라고 하죠. 그냥 그들은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더 악성 버전이 별그대인데, 별그대는 이제 아예 외계인이 출연하셨잖아요. 이제 왕도 필요 없고, 재벌이세도 필요 없고, 그냥 별에서 뚝 떨어졌는데 돈이 많아.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이제는 여성들이 정말, 이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진짜 변태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돈이 많아요. 별에서 왔는데 왜 돈이 많아야 돼요? 초능력도 있는데 왜 돈이 많아요? 그러면 전혀 개성이 발휘될 수가 없잖아요. 강남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시월드도 없어. 완전 이건 뭐야? 걸리적거리 인간관계 하나도 없어. 밤에 술 먹자고 뭐 전화하는 친구도 없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의 사랑을 받겠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이제 키스만 해도 막 감기를 앓고 알아봐. 그래서 만질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이런 남자를 왜 사랑하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하고 초능력, 그리고 동안. 400살인데 그렇게 생겨먹었어. 400살인데. 도대체 어느 별이야? 그냥